매일 공감 연습 문제 106번. 자신의 욕구를 들여다보고 있는 그들의 자신을 수용하는 태도. 이것은 그 남 탓을 자주 하는 사람들의 치유법입니다. 한번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릴까요? 남 탓하는 사람들의 심리. 이게 우리가 그 불쾌한 일, 또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 원인을 갖다가 외부에서 찾게 되면 심리적으로 좀 유익이 있어요. 뭔가니 책임을 갖다가 모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안전하게도 느껴지고요. 가장 위로가 되는 건 자존감의 손상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위축이 덜 되고요. 그리고 우울해지지도 않을 겁니다.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행동이나 습관이나 기분을 정당화하고 싶기 때문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부족한 내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초라하고 그, 저기 뭔가 남한테 보여주기 싫은 그 모습들, 이런 것을 남들이 알면 어떨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겠죠. 이것을 갖다가 남 탓을 하게 되면 좀 해소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왜냐면 남이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모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 타인 비난의 부정적인 효과가 뭔고 하니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서 외부에서 자꾸 찾게 되면 자신의 책임은 묘면하지만 이게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식으로 자꾸 그러니까 흘러가게 되면은 나중에 겁쟁이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남 탓을 하게 되면 그 분노의 화살이 남을 향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게 뇌가 자기 자신을 갖다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아니 상대를 나쁜 가해자로 생각하게 되면 나쁜 가해자다라고 딱 이제 뇌가 인식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나쁘니까 복수의 칼날을 벼리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공격성이 증가되고 또 분노가 점점 치밀어 오르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어떤 순간이 맞이되면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남한테 비난하고 싶은 그 사람한테 탓하게 되고 분노를 표출하죠. 그렇게 되면 속이 후련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 속이 수련한 정도가 아니라 화를 한 번 내기 시작하면요. 분노의 불길은 사그러지질 않아요. 이게 돌부리에 걸려서 지가 넘어졌는데 이 돌을 누가 갖다 놨어 하면서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레퍼토리를 계속 반복하게 돼요. 그러면 전혀 관계도 없는 상대는 용서를 구하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속에서 겪고 있는 그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자기가 희생당한 원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자기의 삶이 망가진다라는 겁니다. 이 타인 비난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되는데요. 결국은 타인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충족이 안 된 자신의 욕구, 이것을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남 탓을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자기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된 거잖아요. 그 자기의 욕구가 충족이 안 돼서 기분이 나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문제잖아요. 그런데 남 탓을 하는. 그래서 치료법은 그거예요. 다른 사람을 더 비난하고 싶을 때 내 욕구가 무엇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 남편이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자신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아내와 남편을 서로 각각 비난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자신의 욕구,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내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까 하면서 서로 의논하고 상의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남한테 비난하기 시작하면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구를 들여다보고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저 내버려 두는 거, 이거 승인이라고 했는데 이거 방관과 비슷하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수용의 차이는 수용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변화하기 위해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방관. 이것은 아이가 내버려 두는 거. 이것은 수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방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은 공감을 해주고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비춰주는 부모, 방관하는 부모가 아닙니다. 아이가 하는 것을 공감해 준다는 것은 아이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알게 해주는 것.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문제입니다. 차가 출발하는 순간 갑자기 아이들이 심술궂게 행동하기 시작한다. 운전석에 앉은 부모는 불안감, 두려움, 짜증 갖가지 감정을 느낄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예화가 5가지 있습니다. 1번, 속으로 욕설을 퍼부면서 아이들에게 소리친다. 조용히 못하니? 벌써 오고 싶어?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진짜 한심하다. 네. 아이들한테 막 조용히 해! 하고 소리치는 부모죠. 두 번째, 무시한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으로 귀를 막거나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라디오를 켜는. 세 번째, 맙소사 알았다 알았다고 하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 네 번째는 차를 세우고 뒷자리로 가서 아이들이 조용해질 때까지 진정하고 달랩니다. 다섯 번째는 공감하는 태도로 아이들이 화가 났음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리고 부모의 마음도 잘 표현하는 것.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네, 답 예시 알려드릴게요. 공감. 그래, 답답한 건 나도 알아. 아이들이 답답하겠죠? 저 뒤에 있으면. 네, 네, 그 마음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 자기 마음부터 표현하면 너 그렇게 떠들면 운전하는데 방해되니까. 네. 너희들 신경 쓰다 보면 안전운전이 어려워. 그러면 사고 날 수도 있어. 그게 걱정이 돼. 하면서 걱정하는 마음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엄마의 또 욕구도 표현해줘. 답답해도 우리가 가야 되거든. 그래, 함께 맛있는 저녁 먹을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만드는 성공적인 행복한 인생 송송이었습니다.